안녕하세요. 미진 서재의 주인장 조미진입니다. 오늘은 리더의 품성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리더의 품성이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것인지 아마 여러 번 의아하기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의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보려 합니다. 2000년대 초 저의 커리어에 중대한 국면이 있었습니다. 모토로라 중국에서 4년 근무를 마치고 다음 잡을 찾아야 했는데 당시 모토로라가 전반적으로 다운턴인 시기여서 저의 넥스트 잡도 불투명했습니다. 저의 경력을 따라서 가족들이 국제이사를 3번씩 하며 옮겨 다닐 시기여서 마음의 부담이 상당히 컸습니다. 당시 모토로라 휴대폰 서플라이 체인 사업부문 총수가 테레사 메티라는 분이셨는데 중국에 출장을 오시면서 저의 멘토가 되어주신 분이었습니다. 미진, 서플라이 체인은 큰 조직이에요. 언제든 경력에 도전이 생기면 내게 의논하세요. 그분의 고마운 제안으로 의논을 하게 되었고 제가 본사 비즈니스 섹터에서 비즈니스 밸류 체인 중 하나인 제품 라이프 사이클 변화 관리를 큰 스케일로 할 수 있는 기회를 그분이 주셨습니다. 본사에서 본 테레사 메티는 분 단위로 일정을 관리할 만큼 바쁜 중역이었습니다. 2년 정도 프로젝트를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난 다음 커리어를 의논하고 싶어 멘토링을 비서를 통해 요청을 했습니다. 거의 3개월 후에 미팅 시간이 정해졌습니다. 어렵사리 미팅 일정이 잡혀 만나 뵈려니 행여 그분의 시간이 낭비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염려와 긴장이 되었습니다. 미진 반가워요. 어서 들어오세요. 잠깐만. 저를 반갑게 맞아주시면서 그분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은 비서에게 지금부터 오는 전화를 연결하지 말아라 라는 요청이었습니다. 그분 사무실로 들어서자 원탁의 의자를 권하시고 제 옆에 가까이 앉아서 바로 제 눈을 맞추셨습니다. 그리고 미팅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저의 말, 저의 비언어적인 행동, 눈짓에 온전히 집중을 해주셨고 저의 느낌과 생각을 그대로 듣고 반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순간 그분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은 바로 나구나 라는 예상치 못한 감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분과 함께 일하고 싶다. 그분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도 감당하고 그분 곁에서 인정받고 성장하고 싶다라는 그 순간 저의 감동은 그분의 학력이나 성취, 실력이 아니었고 아주 작지만 섬세한 그분의 저를 향한 존중과 배려의 마음이 표현된 행동, 즉 그분의 품성이었습니다. 새로운 세상 변화와 함께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라는 말은 요즘 누구나 많이 하지만 어떤 리더의 모습이 미래의 리더의 모습이냐는 구체화된 것이 별로 없습니다. 미래 리더십을 논하기에 앞서 이전 리더십에 대해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리더십은 경제발전 비즈니스 모델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한국 전쟁 이후 아무것도 없던 곳에서 70여 년 만에 G20에 진입하는 기적을 만들어낸 대한민국 경제발전 모델은 추격형이었습니다. 앞선 사람을 따라잡기 위한 효율성이 중대하게 부각되었고 그 결과로 압축 성장을 이루어내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요구되는 리더십은 카리스마 리더십이었습니다. 한 분의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리더가 앞장서고 나머지는 리더가 정한 목표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가는 것이 일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한 번에 압축적으로 이뤄내는 성장이 중요하기보다 영속 가능한 기업이 중요해지는 시대가 되었고 따라서 추격형이 아닌 선도형 비즈니스 모델, 즉 남들이 안 가본 길과 안 해본 것을 할 수 있는 창의나 혁신이 중요해졌습니다. 일단 시도해보고 실수나 실패에서 배우는 이러한 환경에 요구되는 리더십은 다양한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과 잠재력까지 자발적으로 내어놓고 몰입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결국 그 사람을 알알이 감동시켜 마음을 움직이는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도록 감동시키는 리더십이란 리더의 지적 능력은 물론이지만 그 사람의 리더로서의 캐릭터, 즉
품성이 매우 중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리더의 캐릭터에 관련된 연구는 이전부터 쭉 있어 왔습니다. 가장 체계적이고 대표적인 연구는 캐나다 온타리오주 웨스턴 대학 경영대 교수들의 연구입니다. 이들은 2007년 글로벌 위기의 원인을 특히 북미 쪽의 글로벌 회사들을 중심으로 연구하였습니다. 연구 결과 글로벌 경제 위기를 초래한 회사들의 리더십이 매우 큰 영향을 끼쳤고, 그중 그들의 리더로서의 품성이 중대한 요소로 판명되었습니다. 즉, 그 회사의 CEO들은 역량이나 실력은 매우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리더로서 자신이 나서서 책임져야 할 때 용기 있게 책임지는 모습, 스스로의 신념과 가치대로 상황에 굴하지 않고 행동하는 모습은 매우 미흡했습니다. 심지어 불의를 못 본 척하거나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 등은 그들의 실력과는 상관이 없는 품성의 문제였습니다. 물론 효과적인 리더십의 발현은 캐릭터만 훌륭해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도 이 조사에서는 명확히 하였습니다. 사실 리더의 일을 해내는 능력인 역량은 기본입니다. 그리고 리더십의 역할을 통해 성장하고 기여하겠다는 의지도 중요합니다. 결국 세 개의 C, 즉 역량, 컨피던시, 의지, 커미트먼트, 품성, 캐릭터의 세 개가 다 중요하다는 결론이었는데, 사실 그동안 우리가 리더를 키운다고 했을 때 집중했던 것은 역량이었기 때문에 캐릭터, 즉 품성은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캐릭터라는 것은 타고난 것이며 또 매우 개별적이라는 생각이 많았기 때문에 육성으로 바뀌는 훌륭한 리더십의 요소라고 생각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특히 기업 조직에서 리더의 캐릭터란 사회적인 상호작용과 조직의 맥락에서 적응하며 성숙하는 바람직한 리더십 행동으로 연습에 의해 성장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최근의 리더십 이론에서도 리더의 캐릭터, 즉 품성이 중요하다는 의견은 리더십의 구루들도 꾸준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서번트 리더십이나 변혁적 리더십, 진성 리더십의 이론은 리더의 스킬이나 지식적인 측면보다는 리더로서의 품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조직에서 후배들이나 구성원들이 따르고 싶어하는 리더상은 대체로 훌륭한 리더의 캐릭터를 장착하고 일을 해내는 리더들입니다. 즉, 리더가 누구를 대하던 직급, 성별, 또 나이와 관계없이 개별적인 인격체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행동으로 보이는 것,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수용하며 누구에게든 배울 수 있다라는 개방적인 학습 태도를 가지고 협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리더로서 책임져야 할 상황을 포착해 나서서 책임지며 책임져야 할 일을 철저하게 수행하는 것, 자신에게 돌아올 불이익이 있더라도 자신이 옳다고 믿는 바를 위해 나서서 행동하는 것, 자신의 윤리적 신념과 가치를 굳건히 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온전하게 자신의 가치를 드러내며 절차와 분배의 공정성을 잃지 않고 행동으로 발현하는 것, 늘 탁월에 대한 열망으로 자신이 하는 일에 확신을 가지고 몰입하며 어떤 일이든 결과를 지향하고 만들어내는 모습을 보이는 리더가 앞으로는 부하들의 마음을 살 수 있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대적으로 일을 해내기 위해 지식과 스킬로만 무장한 리더는 이제 미래 리더십으로의 경쟁력을 갖기 쉽지 않습니다. 일에 필요한 실력은 물론 기본으로 갖추지만 거기에 더해 리더로서의 품성이 훌륭해서 부하들이 원해서 일하고 따르고 싶은 리더십이 경쟁력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일과 캐릭터가 완벽하게 조화되고 균형된 리더는 현실에서 만나기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 리더십의 방향을 실력과 품성의 조화라는 쪽에 두고 일상에서 작은 리더십 행동부터 연습하고 그것이 좋은 습관이 돼서 품성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노력할 때 리더 캐릭터 성장은 비로소 시작됩니다.